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완벽한 복수. 그 시작은 굳게 잠긴 나무 상자였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99%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로 다음 희생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결혼 생활의 가장 끔찍한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건축가 강민준. 그는 미니멀리즘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공간들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긴 채 고요한 아름다움을 뽐냈죠. 그가 아내 윤서아와 함께 사는 이 집 또한 그의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잡지 화보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공간. 하지만 오늘 밤 이 모든 것이 그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이 완벽한 공간은 차갑고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름 없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 아래 마치 뱀처럼 불길하게 웅크리고 있던 그것. 무심코 집어든 민준의 손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진들. 너무나 선명하고 잔인할 정도로 노골적인 그의 아내 서아의 사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저렴하고 촌스러운 벽지로 도배된 호텔방 안에서 그녀는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민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경계심과 수줍음을 풀어버린 그런 얼굴로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그의 심장은 수천 개의 얼음 파편에 찔린 듯 시리고 아팠지만 그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그리고 무섭도록 명료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가지런히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비틀려 올라간, 그러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설계 도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업실에서 최고급 월넛 원목으로 직접 만든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서아에게 이 상자를 보여주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두는 곳이야 라고 말했었죠. 그 소중한 순간을 담는 상자가 이제 곧 복수의 도구가 될 참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재로 돌아와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모든 칸에 그는 서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막힘없이 적었습니다. 이 집, 차, 그리고 예금의 대부분까지.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분노나 슬픔으로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나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서아가 존재조차 모르는 비밀 공간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내 그 안의 내용물을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것은 서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그녀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의 조각이었습니다. 딸깍. 상자가 잠기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상자를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결혼사진 액자 바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그 옆에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면 열어봐. 그것은 저주이자 앞으로 서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예언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도시, 그 화려한 불빛을 탐닉한 윤서아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실크 블라우스에서는 황강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달콤한 샴페인 향이 뒤섞여 은밀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완벽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또 삐쳤나 보네. 강민준. 애도 아니고 정말이지.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침실로 향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포근함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정돈된 마치 낯선 호텔방 같은 공기였다. 민준 씨? 자, 메아리조차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달려갔다. 민준의 공간 절반이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의 셔츠, 시계, 가방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소멸이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끔찍한 느낌과 함께 그녀는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이 결혼 사진 앞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자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그의 필체가 밝혀들었다.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면 열어봐. 그 순간 분노보다 더 거대하고 원초적인 공포가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미친 듯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감정 없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소파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황강이었다. 불안한 손길로 화면을 열자 짧은 문장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남편 같다며? 연기 좋던데. 이제 당신은 완전히 내 거야.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서아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발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것. 남편의 차가운 복수보다 황강의 뜨거운 집착이 훨씬 더 무섭고 질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황강을 청담동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서아야,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무슨 일 있어? 어젯밤 그 메시지 무슨 뜻이야? 그리고 민준 씨는 당신이 뭔가 아는 거지? 글쎄, 당신 남편이 눈치가 좀 빠른 것 같던데. 아니면 내가 좀 도왔을까? 어쨌든 잘 된 거 아냐? 이제 우리 사이에 거칠 건 없잖아. 장난치지 마.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조용히 해, 서아야.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이랑 즐거웠던 시간에 대한 작은 보상? 당신 남편이 꽤 부자라며? 건축가들은 돈 많이 번다던데. 뭘? 돈?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말이 좀 심하네. 보상이라고 해두자. 아, 참고로 말해두는데 우리에겐 사진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아주 열정적이었던 순간들이 담긴 영상도 몇 개 있거든. 이게 인터넷에 풀리면 어떻게 될까? 서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그녀는 결국 돈을 마련해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 미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 사실로 호출되었다. 윤서아 팀장, 요즘 회사 안팎으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알고 있나? 사생활 문제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당분간 무기한 대기 발령 상태로 자택에서 근신하도록 하게. 무기한 대기 발령.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완전히 무너진 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저주받은 판도라의 상자를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다. 하지만 상자는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다. 그때 상자의 옆면에 생긴 작은 틈이 눈에 들어왔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민준이 설계해 놓은 비밀 잠금 장치 중 하나가 풀린 것이었다. 그녀가 힘을 주자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의 옆면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서랍이 튀어나왔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놓여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낯선 여인. 놀라울 정도로 민준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차가운 복수극을 넘어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비극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5년 후 대한민국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항구도시 여수. 이곳에 건축계의 이다나 침묵의 건축가라 불리는 강민준이 살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자자했지만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는 돌산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절벽 위에 직접 설계한 집에서 살았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된 어떤 감정의 파편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견고한 요새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다. 해질녘 그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이메일 알림창이 떴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그 사진들을 누가 보냈는지 압니다. 민준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쿵
하고 세차게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첨부 파일 하나가 전부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초점이 흐리고 거칠게 찍힌 사진 한 장. 허름한 식당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는 윤서아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서 모든 빛을 앗아간 듯했다. 민주는 사진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오른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편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그의 완벽한 복수는 결국 한 인간을 이토록 비참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것이 과연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결과였을까?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같은 발신자로부터 온 새 이메일이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우. 강민준의 침묵의 요새에 파문을 일으킨 익명의 이메일. 그는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답장 버튼을 눌렀다. 누구시죠? 민준의 답장은 거의 즉시 회신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글자가 아닌 화상통화 요청이었다. 발신자는 놀랍게도 또 다른 피해자, 황강과 오랫동안 사업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오난 중년 사업가의 아내, 박 여사였다. 강민준 씨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당신의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남자, 황강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예요. 사람의 가장 연약한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것을 미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는 제 남편에게는 성공을, 당신의 아내에게는 짜릿한 일탈을 선물했겠죠. 하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뿐이에요. 저는 당신이 그 연극을 끝내주길 바랐어요. 박 여사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비극은 단순히 아내의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뒤틀린 욕망과 이기적인 거짓말, 그리고 처절한 절망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그저 더 큰 비극의 무대 위에 던져진 이름 없는 장기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허름한 쪽방. 윤서아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은 밤,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처박혀 있던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결혼 반지를 상자의 미세한 홈에 맞춰 조심스럽게 돌려보았다. 그러자 기적처럼 딸깍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와 함께 상자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비밀번호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의 날짜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가장 위에는 누렇게 변색된 이혼 합의서, 그 아래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너무나도 민준을 닮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다. 모든 법적 명의가 그녀의 이름 윤서아로 완벽하게 이전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다. 서아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 서류 아래에 조용히 놓여있던 작은 디지털 녹음기. 그녀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서아야, 만약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모든 게 끝났다는 뜻이겠지. 내가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건 단순히 네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만은 아니야. 나는 내가 무서워서 떠나는 거야. 그 사진들을 본 순간 내 안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그 괴물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고. 너를 증오하고 너를 망가뜨리고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게도 그 사람과 닮아 있었어.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절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결국 증오로 돌변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괴물이 되기는 싫었어. 그래서 도망치는 거야. 너에게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내가 너를,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미안하다, 서아야. 내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쾅 하고 세상을 단절시키는 듯한 현관문 닫히는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지난 5년간 서아를 짓눌러왔던 모든 증오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처절한 이해만이 남았다. 그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끔찍한 운명의 대물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이다.